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앤제이에서 성진이 역할을 맡은 성진입니다. 오늘의 사진 여행은 최근 올라간 영상인 코끼리와 놀아줬던 그날의 사진과 저희 인생 처음 즐겨본 썬데이 마켓의 분위기를 담은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힘들었던 코끼리 목욕시키기,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었던 썬데이 마켓의 상반된 모습,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어 가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아침 해를 이렇게 맞이해 줍니다. 이때가 한 오전 6시 50분쯤이었을 겁니다. 숙소 바로 앞에 길가에서 이렇게 픽업 차량을 기다려 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고양이와 인사 한번 나눠주고요. 두 번째 고양이와도 인사해 줍니다. 한 7시 10분쯤 저희 앞에 옛날 그 봉고 아니면 스타렉스 같은 차량이 하나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성진홍, 볼라킴 그러시길래 오케이 하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쭉 달려줍니다. 투어 손님들 다 태우고 한 20분 달렸나? 갑자기 이제 휴게소 같은 곳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태국 휴게소입니다. 내려서 아침 해 한번 더 찍어주고, 저기 왼쪽 밑에 저기 차량 하나 보이시죠? 저게 저희 픽업 차량입니다. 휴게소에 있는 빵집에 들려서 간단하게 아침 하나 사주고요. 바로 옆에 세븐에 들려서 음료수 하나도 사줍니다. 빵은 그럭저럭 먹을만한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넘게 달려서 도착한 어느 산속, 트럭 몇 대가 이렇게 군데군데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저기 화장실, 샤워실도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앞쪽에서 투어 손님들을 이렇게 한 명씩 부르더니 웬 전통 상의 하나씩 줍니다. 윗옷은 평상복이 아닌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보라는 핑크색, 전 파란색 입었습니다. 개인 락커룸에 짐과 옷을 보관해 줍니다. 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인 코끼리를 만나러 좀 더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성태우 차량으로 이렇게 쓰이는 트럭에 한 명씩 이렇게 앉아주고요. 출발합니다. 한 15분 정도 흙먼지 다 마시면 코끼리 공원에 도착합니다. 중국어랑 영어 가이드만 있는 투어라서 저희는 당연히 영어 가이드 쪽으로 가서 교육을 먼저 받아줍니다. 코끼리 언어 교육부터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교육은 쿠킹 클래스입니다. 물론 저희가 먹는 거 아닙니다. 코끼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입니다. 재료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빻아줍니다. 그럼 그걸 뭉쳐서 주먹밥처럼 만들어주면 끝! 자, 드디어 코끼리를 만나줍니다. 생각보단 엄청 크진 않았습니다. 뒤쪽에도 있고요. 또 그 뒤쪽에도 있습니다. 아무 코끼리한테 가서 밥을 주면 됩니다. 제일 끝에 있는 코끼리에게 가서 보라가 밥을 줘봅니다. 입으로 넣으랬더니 코로 줍니다. 다시 입으로 넣어주기 도전. 성공. 사진으로 보니까 코끼리는 항상 이렇게 웃고 있었군요. 많은 투어 손님들과 코끼리 밥 먹이기 시간을 즐겨줍니다. 자, 이제는 포토 타임입니다. 이 코끼리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로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아마 이게 훈련이 된 거겠죠? 중국어를 할 것 같이 생긴 남자와 기념사진 남기는 보라. 먹이주기를 끝내면 이제 코끼리 목욕시키기 시간입니다. 저 파란 호스에서 물이 나오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저렇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코끼리가 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한 마리씩 진흙 웅덩이에 들어가고 우리도 바가지를 하나 들고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진흙을 묻혀가면서 씻겨주는데 전혀 위협적이진 않는 코끼리들입니다. 보라도 아주 열심히 씻겨줬습니다. 가이드분이 처음에 말하기를 진흙이 코끼리의 건조한 피부를 보호해주고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를 진흙 샤워하고 다시 트럭을 타고 처음 왔던 곳으로 가줍니다. 이때 저희는 모든 투어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트럭이 도착하고 저희를 내려준 곳이 처음 도착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우리 쪽으로 코끼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코끼리들이죠. 진흙이 이렇게 잔뜩 묻어있는 코끼리고요. 그 진흙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목욕시키기 시간이었습니다. 아까보다 이제 좀 맑은 호수에 코끼리 5마리와 사람 한 2에서 30명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바가지를 들고 진흙을 씻겨줍니다. 코끼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워서 기분 좋게 막 움직이거든요. 이거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F라는 가이드가 찍어준 중년 부부 사진.
호수에서도 이제 포토타임이 있는데 이렇게 코끼리가 앞에 서면 코로 물을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표정은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게 잘 찍어준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모든 투어를 다 끝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점심시간. 밥은 이미 이렇게 한 사람씩 접시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밥 하나 들고 국, 쏨땀, 수박 이렇게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모두 먹고 싶은 만큼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뷔페 같은 거죠. 점심 한 끼 생각보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물론 전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저보다 큰 코끼리를 시키는데 체력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렇게 투어가 끝나고 다시 숙소로 가줍니다. 1시 정도에 숙소 도착했는데 둘 다 샤워하고 바로 기절했습니다. 일어나서 저녁밥 배달 시켜 먹고 너무 배부르게 먹었는지 둘이서 올드타운 산책을 좀 해주고 역시 치앙마이는 낮보다는 저녁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선선해요. 매일 보는 사원 하나 구경해주고요. 여기가 올드타운에서 제일 큰 사원인 왓제디루앙이라는 사원입니다. 다시 숙소로 와서 이날 넷플릭스에 공개된 닭강정이라는 드라마 좀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드타운은 일요일만 되면 시장으로 바뀌는 그런 엄청 신기한 곳이거든요. 마법처럼. 오늘은 그 썬데이 마켓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첫날이라서 특히 더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 카페에서 일을 좀 할 거라서 카페로 먼저 출발해줍니다. 카페 가는 길에 보라가 펜 하나 사고 싶다고 해서 펜 하나 사주고요. 한 20분쯤에서 걸어 도착한 카페인데 마스 카페거든요. 마르스. 화성 컨셉의 그런 카페라고 하네요. 여기가 마르스 카페의 입구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우주 같네요. 뭔가 스타워즈 스튜디오에 들어온 기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평범한 좌석도 있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손님들은 독특한 의자에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화성에 온 듯한 느낌의 포토스팟도 있었고요. 자리에 착석하고 주문까지 해줍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 자리입니다. 약간 우주선에 있는 운전석 같은 의자 같지 않나요? 멋진 척하며 사진 하나 찍어줍니다. 보라는 많이 놀란 것 같네요. 전 모카, 보라는 아메리카노. 디저트는 굳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음료만 주문했습니다. 음료 한잔 하더니 갑자기 보라가 헬멧을 씁니다. 마치 우주에 온 것 같이 무중력 연기를 펼치네요. 제가 신기해서 찾아온 카페인데 다행히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카페에서 한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하고 밥 먹으러 나와줍니다. 근처 식당으로 좀 검색해보니까 평이 좋아 보이는 식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로 가줍니다. 이름은 멀리 누들. 태국 요리 전문점이고 외국인은 거의 없는 현지인 맛집으로 보입니다. 자리를 잡아줍니다. 메뉴판을 읽어보고 원하는 음식을 직원에게 주문해줍니다. 전 까오스웨이 하나 주문해주고요. 보라는 비벼 먹을 수 있는 태국식 비빔밥 하나 주문했네요. 그리고 사이드로 고기 꼬치 하나 주문해줍니다. 이 식당은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았던 식당이었고 맛도 당연히 수준급이었습니다. 이후에 몇 번 더 방문해서 저희의 단골집이 되었습니다. 밥을 든든하게 먹어주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근처 주스 전문점이 있길래 방문해줍니다. 이름은 꽌까오 주스 앤 스무디. 시럽이 아닌 생과일로 주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기 보이는 과일들이 모형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전 수박 주스 하나 주문해주고요. 보라는 망고 주스 하나 주문해줍니다. 역시 수박은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 카페 생각보다 더 맛있긴 합니다. 가격은 한 잔에 한 1,500원 정도인데 더 줘도 될 만큼 맛있었습니다. 2시까지 야무지게 잘 먹고 보라가 헤어컷을 하고 싶다고 해서 찾은 미용실로 걸어가 줍니다. 올드타운에서 벗어나 북쪽 동네에 있는 미용실이었고 지도에서 본 것보다 더 멀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30분은 넘게 걸었던 것 같네요. 사진으로는 안 느껴지겠지만 체감온도 40도가 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지만 평이 좋은 곳이라 그런가 컷 가능한 시간이 5시라고 하네요. 이때가 한 2시 좀 넘었을 거거든요. 결국 포기하고 다시 30분 넘게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도 하고 낮잠도 자고 체력을 좀 보충하다 보니 드디어 썬데이 마켓 시작 시간. 슬렁슬렁 타페게이트 방향으로 걸어가 줍니다. 메인 입구는 아니지만 입구마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택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아티스트 분들 벌써 재밌네요. 각종 물건들을 판매하는 엄청 큰 시장입니다. 보라의 마음을 훔치는 치앙마이 느낌의 가방들도 눈에 띕니다. 원래 있는 시장 같지만 일요일이 아닌 날에는 그저 평범한 도로입니다. 총 6개의 존으로 나뉜 썬데이 마켓 지도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걸 보면서 본격적으로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배부터 좀 채워줍니다. 바나나 잎에 쌓인 떡, 연유까지 뿌려주는데 요놈 참 매력적인 놈입니다. 달달하면서 쫀득한 게 참 맛있는 놈입니다. 흡입해주고 구경해줍니다. 카페게이트 방향으로 계속 걸어와 줍니다. 평소 시장에서 보던 물건들부터 썬데이 마켓에서만 파는 물건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받는 마사지보다 쌌습니다. 근데 굳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를 받더라고요. 이제 거의 카페게이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먹거리 존. 각 존마다 푸드코트가 있어서 꼭 저희처럼 카페게이트 쪽에서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얼른 먹어줘야겠습니다. 처음 눈에 띈 만두. 보라가 바로 주문해줍니다. 제 눈에는 소시지가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하나 사줍니다. 그리고 옆 가게의 새우튀김도 하나 포장해줍니다. 오면서 음료 하나 주문해주고요. 바깥에서 먹는 음식은 뭐든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메뉴들도 충분히 맛있었고 이렇게 해서 한 4,000원 정도 쓴 것 같네요. 참 싸죠? 태국 물가. 다 먹으면 이렇게 음식물 포함해서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하면 되고 관리하는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전혀 냄새 나거나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든든하게 먹어주고 다른 구역까지 열심히 구경하다 보니 벌써 해가 졌습니다. 집 방향으로 가는 길에 보라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고구마 볼 하나 사주고요. 베트남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봤던 버스킹 구역이랑 다른 구역인데 여기도 도로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잘 들었다고 팁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제 간식은 와플입니다. 달달한 걸로 마지막 배를 채워줘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누텔라, 바나나, 와플 하나 주문해줍니다. 이 와플을 마지막으로 저희의 첫 썬데이 마켓은 막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기억에 남을 투어와 마켓이었고 치앙마이에 여행 온다면 꼭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영상은 치앙마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과 최대 쇼핑몰 그리고 치앙마이 대학교 야시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볼까 합니다. 다음주는 더욱 볼거리가 많은 영상으로 제작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저희 채널 에어비앤제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